네, 노영의 뉴스 세대 함께하고 계시죠. 과연 이분이 정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할 지경이 됐습니다. 정치 구단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전방위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아이고, 왜 안녕 못하십니까? 예, 아니 이제 깁스해가지고 네, 아주 맞아요.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거죠? 많이 알았는데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대통령들은 다 내 손 안에 있었는데 이 돌아가는 거는 딱 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시는군요.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다. 예. 그러니까 5살 학령 내리는 것도 교육부 장관 보고받고 즉석에서 빨리 해라.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말씀하시니까 마트, 대형마트, 뭐 격주 휴무제도도 이거 사실 하냐 안 하냐 가지고서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 생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뭐 백지화 시킨다라는 또 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교육부 장관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음주 교육 정책을 내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국민으로부터 몰매 맞고 네. 이제 반성해서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이번 인적 개편에 반드시 교육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내각에서 포함돼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서 꼽은 2명이 바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뭐 음주운전 문제도 해명이 안 됐지만 교육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잦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자녀 입시와 관련된 불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게다가 이번에 정책 하는 걸 보니까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도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외에 맨정신에는 이런 정책 못 내놓죠. 음주했으니까 내놓죠. 아이고. 음주 교육 정책 내려고 했다가 네. 국민적 또 교육계의 저항으로 거둬들였으니까 이제 경질돼야 돼요. 그렇군요.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라고 하는데 네. 경찰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통 없이 그냥 자다가 퐁창 때리는 식으로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3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사실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도 왜 그런 5세 취약 아동 연령 1년 땡기는 거를 했냐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어떤 돌봄 시설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모양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공교육을 1년 일찍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그래서 방과 후 끝난 다음에 돌봄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어서 이 공교육을 뭐 1년 먼저 땡기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애들이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발표를 했으면은 하루에 4년 걸려서 하겠다, 12년 걸려서 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하겠다, 나중에는 뭐 국가교육위원회에다 물어보겠다, 아직 구성도 안 된. 이게 뭐 하루에 4번씩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너무 바뀌고 정책 일관성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해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2명 말고 또 있을까요? 또 경질해야 되는 인사? 물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느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갑론을박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비대위 체제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에서 저는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도 경질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시잖아요. 네. 제가 비서실장을 해봤지만은 비서들이 대통령께 건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에요. 어떤 결정이 돼서 국민들한테 내려갔을 때 이번 뭐 교육정책 같은 5세 교육정책 같은 게 이렇게 결과가 나쁘잖아요. 네. 그러면 건의한 사람이
결국 결정한 책임을 사람은 져야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또 잘된 것은 대통령한테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네. 아니 이번에 인적 개편 얘기를 했더니 엊그제 자기들이 사퇴하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만류했다. 이런 반려했다.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이 위기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고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네. 바꾸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적 개편 없는 국민의 화를 네. 민심을 다시 오게 하는 제1이 인적 개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는 참모들일 텐데 인적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만류해서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국민에게 주고 있으니 그게 참 네.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네. 뭐 김대기 비서실장 관련된 대통령실의 해명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씀들이 좀 정말 와닿습니다. 자, 이번 정부는 사실은 MB 정부랑 똑같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 데자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제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취임 100일 때 10%까지 그때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명박 전 정부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래도 1년 반 만에 또 회복이 됐어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50%대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이 했었었는데 화법도 바꾸고 사과문도 발표하고 그랬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도 안 됩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헌정 중단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인사가 도어 스태핑의 말실수와 김건희 여사의 공적 관리가 그리고 사정과 경제 물가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잘 들으셔가지고 아셔가지고 네. 새 길로 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8월 17일 날이 취임 100일이 됩니다. 네, 그렇죠.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그 지지도가 낮으니까 미국의 짐이 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유럽 언론에서도 저는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취임 100일을 앞두고 과감한 인적 개편을 해서 네. 새 팀, 새 비전, 새 희망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방금 지금 MB 아주 예를 잘 들으셨는데요. MB는 광우병이라는 큰 한 방을 맞고 그렇게 넉아웃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방은 없었어요. 네.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지금만 하더라도 건진 법사가 뭐 이권에 개입했다, 로비를 했다 이런 보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유인 커버나 컨텐츠 관계자가 거기하고 거래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 관저에 공사를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 루머는 뭐 헛소문이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회자되면 자꾸 믿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꼭 진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MB 말씀 잘 하셨는데 MB가 집권 초에 자기 사촌 처형이 무슨 대형 사고를 한번 쳤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MB한테 배우라 이거죠. MB 정책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답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 지금 요청하시면서 MB 정부 때랑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외적 요인이 큰 변수로 작용했었고 그것을 좀 과감하게 잘 대처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 상황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자잘자잘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라서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결단만 필요한 겁니다. 예. 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 내홍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당 내용의 또 이 주된 원인도 대통령이 제공한 거다 이런 말이 사실 있어요.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사퇴냐, 정말 사퇴할 것 같으면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과 전국적으로는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이렇게 봅니다. 왜요? 지금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돕지는 못하고 또 소수 여당으로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자기들 권력투쟁으로 소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당이란 게 본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는 시끄러워요. 그런 뭐 내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지금 비대위도 구성 못하는 그런 콩가루 정당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비대위는 구성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윤핵관들과 반윤핵관 이런 갈등이 표출될 거고 원내대표도 같이 물러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물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네. 그 수습 방안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씀하신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은 또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면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국적으로는 물러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물러가야지만 사실은 이 내분이 좀 정리가 된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글쎄요, 뭐 나무당 얘기하는 것은 그러고 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법사위원장을 하면서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법사위원이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검사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박근혜 탄핵에 최고의 금메달을 수여받을 만한 분인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정치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게 바로 이제 이 비대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혹은 비대위의 내용이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야지 될까요?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하는 대표 이런 문자를 권성동 대행한테 보내고 권성동 대행이 공개를 했을 때는 네. 이미 이준석 대표는 당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도 이준석 대표가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징계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대표로 롤백하는 것은 이미 어렵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처럼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저항을 하고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차기 전당대회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금 지지도 1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도전해서 당 대표가 되는 길도 있고 그것이 불연이면은 어떤
윤핵관 친윤들이 당권을 거머쥐면은 내년 내후년 이런 총선 때 분명히 공천에 대한 칼질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세력들과 함께 도모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보고 이번에는 원장님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김규환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왔었고요. 왜냐하면 언론 공지를 했었을 때 논의 없었다 이렇게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대변인을 통해서 거짓 주장하는 거냐 이러면서 또 시끄러워졌거든요. 이거는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어떻게 맞는 건지. 김규현 국정원장이 네. 외교관 출신이고 NSC 차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몰몬교에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네. 그러한 술수를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 네, 승인. 예, 이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국정원한테 고발하라고 시켰고 검찰이 조사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이 삼각체제로 두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때 기자들이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런 운운하는 문자도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네. 당무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두 국정원장 고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용화대, 용산에서 용화대에서 우리는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보고했고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어제 김규현 원장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독대 보고는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YS 때까지 국정원장 안기부장들이 독대 보고를 했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네. 역대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독대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렇죠.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반드시 국정원장이 보고할 때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배석을 해서 함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독대 보고는 아니다 하는 것도 김규현 원장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건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런 내용 자체가? 아니 글쎄요. 저는 김규현 원장이 네.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승인했다. 여기까지 얘기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장래를 위해서 그 무슨 뜻이죠? 자기가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 둘을 고발했으면은 네. 자기도 깨끗하게 해놔야죠. 나중에 만약에 혹시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책임이 독대 없다. 보고지만은 독대는 아니었다.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 예. 이걸 딱 밝혀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국정원장으로 적임자가 아니었다. 박지원은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서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정치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본인이 고발된 건하고 연관해서. 조혜진 위원장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답변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하는 거고 네. 어떻게 됐든 자기들이 집권할 때 당신들이 집권할 때
이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들과 인권, 폐악질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서훈, 박지원은 네.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서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고 또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언론도 네. 지난 5년간 국정원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아,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개혁을 한 것을 나는 역사에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정치적으로 개혁한 인물인데 이렇게 지금 평가를 네. 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은 아이, 이 뭐. 원장님에 대한 거는 정치 탄압이고 본인은 희생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글쎄요, 뭐 그것은 조혜진 위원장 얘기까지 제가 받을 군번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여쭤볼게요. 뭐. 또 한 가지는요. 네. 어제 국정원장께서 정보위원들이 그렇게 SI 등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네. 미국 정보기관과의 관계 등이 다 노출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정보 국정원장께서 국내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게요. 네.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미 정보 당국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국내 문제만 한다고 했는지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혹은 또 김건희 여사는 친하다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과의 이런 문제점, 불합리한 여러 가지 뭐 논쟁거리들이 좀 얘기되고 있는 중인데요.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 부부하고 친분을 사칭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권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게다가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친분 관계 있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뭐 공사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B가 처음에 자기 사촌 처형인 했을 때 엄벌을 했어요. 이것만은 MB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싹이 자라지 않도록 엄벌을 하고 결국 이걸 덮을 경우에는 더 국민들은 루머를 믿게 되니까 사실 확인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 건희 카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은 건진법사나 뭐 코파카바란지 뭐 네. 컨텐츠인지 뭐 하바나 컨텐츠인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 그 공사 같은 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집권 초기니까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싹을 자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또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원장님하고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